오늘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배울 것이에요. 저번 수업까지 이쁘다.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신경망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컨볼루셔널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처리할 때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신경망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망 이미지 인식, 신경망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 신경망이 왜 문제가 됐는지, 왜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필터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울거고, 그 다음에 CNN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CNN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CNN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신경망이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미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약간 밝기 같은 걸로, 이런 흑백 이미지는 흑백 밝기에서 밝기로 0부터 255까지 숫자로 나타내지고 뭐 저희 사진과 같은 이미지들은 이제 거기서 RGB 값을 대신해가지고 총 각 픽셀마다 3개의 값이 들어가게 돼요. 3개의 값이 들어가서 약간 사진이 3장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쫙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자로 펴가지고 이렇게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28 곱하기 28짜리 M리스트 그거라서 얘를 쫙 펴면 78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편 각각의 밝기들을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경망에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이.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친구는 화질이 겁내 낮아가지고 지금 28 곱하기 28일인데 저희 지금 제 얼굴이 뜨는 화면만 해도 거의 한 가로에 뭐 100픽셀, 200픽셀씩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입력층만 벌써 만 개, 10만 개 그런 거 가뿐히 들어가는데요. 거기다가 RGB 값도 넣어야 돼서 거기 곱하기 3 하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아무리 잘 꽉꽉 눌러 담는다 해도 신경망 각각의 하는 선들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몇 억 개는 우습게 넘깁니다. 저희가 아무리 컴퓨터가 빠르다고 한들 몇 억 개를 그렇게 몇 억 개의 곱셈을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라미터 개수가 몇 억 개, 몇십억 개 그렇게 되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아요. 이 때문에 학습 효율이 감소합니다. 일단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 과정도 계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렇게 지역 최적화의 가치 확률이 증가하거든요. 애가 단순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저희가 뭐 근사 같은 걸 할 때 x 세제곱으로 그 3차 함수로 근사 안 하고 1차 함수로 선형적으로 근사를 자주 하죠. 그것처럼 얘들도 파라미터가 적을수록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해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과하게 많으면 저희가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인공신경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못하다.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 게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능도 안 좋은. 거기다가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fully connected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연결해 놓으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구가 있든 여기에 구가 있든 어차피 저희는 똑같은 구고 그냥 똑같이 인식하면 되잖아.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근데 신경망이 얘를 볼 때는 전부 신경망이 각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전부 다 쫙 해놓기 때문에 각각의 뉴런들이 똑 동일한 가중치를 가져야 해요. 완전히 대칭적인 가중치를 가져야 하면서 동시에 이런 거를 잘 학습시킬 잘 판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가중치를 찾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필터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필터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요렇게 뭐 여기선 4개인데 주변에 있는 요만큼의 범위 내에다가 요 숫자들을 각각 쫙 곱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제 값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뭐 세로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친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 딱 두 줄에 정확히 맞는 애들이 가장 크게 밝게 나오게 되니까 아, 여기는 2줄짜리 이제 막대기가 들어있구나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다가 양 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가지고 일반적인 면에서는 사용하죠. 그래서 이 필터는 그거 여러 가지 필터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뭐 모서리를 판별하거나 뭐 그럴 때 이 필터를 모서리를 판별하는 필터가 또 있고 뭐 그렇게
필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요즘의 대세는 이 필터도 학습을 시켜요. 필터도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필터를 쓸지 인공지능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게 요즘 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의 장점, 패턴을 추출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 생긴 친구이기 때문에 이 도형이나 뭐 숫자나 그런 친구에 대해서 패턴을 찾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위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작은 구역을 이동시키면서 전체 이미지를 쫙 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있든 똑같이 요 막대기를 판별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상관없이 저희가 원하는 특징을 추출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처럼 이제 각, 각 뉴런마다 전부 다 다른 필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넣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한 층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기 제약이 없습니다. 크기 제약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위치 상관없다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사이즈가 좀 더 커지더라도 필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특징을 계속해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딥러닝과의 연계도 쉽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평균 낸 값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딥러닝이 또 진행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좋고 장점이 많은 필터 하나만 쓰면 아쉽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개를 쓰자 해서 다중 필터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필터가 한 종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얘를 쓰고 얘도 쓰고 뭐 다르게 생긴 필터도 쓰고 필터를 엄청 많이 여러 가지 필터를 많이 써서 이렇게 맵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쭉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니까 원래 세 층이 있었잖아요. RGB 해서 세 층이었는데 필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10개씩 만들어가지고 10개의 칸을 똑같이 이미지 인식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층에서 또 필터를 적용하고 또 필터를 적용하고 해서 이미지에서 다양한 특징을 많이 뽑아내서 신경망이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혹시 이해가 잘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풀링이라는 또 다른 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풀링은 이렇게 약간 화질 낮아지는 느낌. 여러분 알죠? 이제 그림판 같은 데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고 쫙 줄였다 쫙 늘리면은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네모네모해져 있는 그런 현상 알죠? 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쫙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고. 사실 풀링이 꼭 그거만 아니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생각한다 치면은 여기에서 그 마우스는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잘 보이죠 레이저 포인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요 주변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뭐 평균을 낼 수도 있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 찾아가지고 이제 그 주변을 대표하는 값을 찾아가지고 데이터의 양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원래는 224 곱하기 224였는데 112 곱하기 112 해서 기존 대비 데이터 양이 4배로 줄었죠. 이런 식으로 주변의 값을 데이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화질이 낮아지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 하나에 좀 더 국한되어 있지 않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효과를 가져가지고 얘도 중요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필터와 풀링 요 두 개를 가지고 CNN이 구성이 되어요. CNN에서 처음에 인풋을 통해서 컨볼루전 필터를 적용시킨 거거든요.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필터를 엄청나게 많이 촥 적용해서 이렇게 필터로 된 컨볼루전 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해서 요 데이터 양을 압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컨볼루전하고 풀링하고 컨볼루전하고 풀링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압축하고 뭐 특별한 특징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일자로 다시 쫙 늘려서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완전 fully connected 된 신경망에다가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소프트맥스로 마지막에 확률을 추출해내면 끝인데 이게 그러면은 어차피
쫙 늘려가지고 일자로 다다다다닥 해놓을 거면은 처음에 그냥 이거를 넣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냥 일거리만 많아진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가지고 원본에는 막 픽셀 데이터가 막 10만 개씩 들어있다 치면은 얘는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신경망을 학습을 시켜도 무리가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각 이미지, 그냥 이미지 데이터 자체를 넣은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특이점을 특징들을 추출해서 가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훨씬 더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됐나요? 네. 이게 바로 CNN의 기본적인 작동 구조입니다. 이렇게 컨볼루션층과 풀링층, 그리고 컨볼루션 한 다음에는 주로 렐류를 쓰는데, 이 렐류가 왜 나오는지는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CNN 중에서 CNN이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제 CNN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된 친구들이 우리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바로 저희가 원래는 컴퓨터 비전 같은 게 거의 마이너한 약간 그런 친구였는데, 알렉스 넷이라는 이 친구부터 이제 급격히 오류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알렉스 넷 전에는 25% 거의 뭐 그냥 때려 맞추기죠. 그냥 20, 정답을 문제를 냈을 때 네 문제 중 한 문제 틀리니까 거의 뭐 답이 없는데, 이 친구가 나오고 알렉스 넷이 나오고부터 정답 오답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나올 친구들의 기초 베이스를 담당하는 그런 국밥과도 같은 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게 뭐 1년 만에 컴퓨터가 기가 막히게 발전한 것도 아니고 뭘 했길래 알렉스넷이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이런 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훨씬 더 많은 뉴런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지금 뉴런 개수가 6천만 개라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6천만 개 정도는 뭐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했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데이터를 추출해내느냐, 바로 이제 일단 이렇게 먼저 컨볼루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단 필터를 통해서 추출을 합니다. 필터를 통해서 48개의 필터가 있죠. 48개로 필터를 추출을 쫙 해요. 55 곱하기 55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11, 11 하고, 스트라이드 오브 4라는 뜻은 이제 이 필터가 이제 원래는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줄 알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값으로 조정해요. 몇 칸씩 뛰어넘으면서 갈 건지. 그래서 만약에 스트라이더가 2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추출하고, 이렇게 네모 한번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모를 한 번 더 추출하고,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네모를 이렇게 추출하고 해서 몇 칸마다 추출할 건데, 여기선 지금 4라고 되어 있죠. 4라고 되어 있으니까 4칸마다 띄엄띄엄 해가지고 추출해서 지금 55 바이 55짜리, 55 바이 55 바이 48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 그러니까 풀링 하는데 풀링에도 종류가 많다 했잖아요. 이렇게 압축할 때 평균을 낼 수도 있고 맥스 값을 추출해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맥스 값을 사용했습니다. 맥스 값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컨볼루전을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풀링하고 컨볼루전 하고, 여기서는 풀링 두 개 없어요. 풀링 없고 컨볼루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풀링 해가지고 나온 값을 신경망에다가, 풀리 커넥티드 신경망에다가 촥촥촥 넣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학습을 시켜서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이따구로 생겼는가라고 저에게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연구원 분들이 많은 노력 끝에 이 구조로 하니까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더라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이 구조가 되게 뭐 아름다운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그냥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알렉스넷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기존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값을 바꿔줬는데, 시그모이드나 하이퍼 탄젠트 같이 매끄러운 함수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선 렐루라는 값을 처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렐루라는 함수를. 렐루 함수 다들 기억하시죠? 맥스에서 0 미만일 때는 0을 출력하고 0 이상일 때는 그냥 그 원래 입력값을 출력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를 사용한 건데 이게 함수 설명할 때도 말했었지만 계산 속도하고 뭐이고요 계산 속도나 그거 기울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렐루가 이런 시그모이드나 하이퍼 탄젠트 같은 애들보다 더 좋습니다. 일단 그것보다도 계산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좋아요. 왜 계속 위로 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산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좋기 때문에 거의 다 학습 속도도 엄청 빠르겠죠. 예, 지금 뉴런이 몇 개가 있다 했죠? 6천만 개가 있습니다. 예, 뉴런이 한 만 개 정도면은 이 시그모이드를 써도 별말 안 하겠지만 6천만 개가 있는데 거기서 속도가 느린 거에서 빠른 걸로 바꾸니까 학습하는 효율이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최적의 좋은 구조를 찾아낸 것도 있고 해서 기존 대비 무려 10%나 정답률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제 뭐 풀링 그리고 렐루를 써야 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때부터 딱 개념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점점 더 정답률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이렇게 VGG라는 이 다음에 나온 친구거든요. VGG가 19개 레이어를 사용했다는데 어쨌든 알렉스 넷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냥 여기서 이제 풀링층이랑 컨볼루전층이랑 이제 개수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한동안 계속해서 이게 기본 베이스로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알아볼 네트워크 방식이 구글넷이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구글넷이 지금 무려 22개 레이어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되게 위에 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글넷의 엄청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인셉션 모듈입니다. 인셉션 모듈은 기존에는 필터를 한 번에 하나만 썼잖아요. 컨볼루션 층에서 한 번에 하나씩 써가지고 여기서 뭐 48개의 필터를 썼다 하는데 구글댓에서는 한 번에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제 필터들과 그리고 풀까지 한꺼번에 전부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x1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5x5 컨볼루션 거기다가 3x3 맥스 풀링까지 그 네 개를 이제 각각 이만큼씩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서 필터 여기다가 전부 다 그냥 병렬로 합쳐가지고 무려 672층이란 엄청난 숫자에 게 됩니다. 원래 256층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으면은 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사실 여기가 제일 빡세요. 여기서 컨볼루션 층에서 256개가 여기서 여기 잘 보면은 한번 컨볼루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x3으로 컨볼루션 한다 해보죠. 3x3 필터를 쓰더라도 무려 3 곱하기 3 곱하기 128 곱하기 192 엄청난 숫자의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결국 사람들은 찾아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에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이 층의 개수를 줄여버리면은 이제 계산하는데 훨씬 더 빠르다. 그래가지고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인셉션 모듈을 구현하게 됩니다. 인셉션 모듈을 구현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 종류의 특징을 한꺼번에 추출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겠죠. 원 바이 원으로 가기 쉬운 특징과 3x3으로 찾아내기 쉬운 특징과 5x5로 찾아내기 쉬운 특징과 뭐 맥스풀로 찾아내기 쉬운 특징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해줌으로써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 층의 개수거든요. 이 그래프가 층의 개수가 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이제 정답률도 점점 더 좋아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학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낸다라고 수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저희는 그냥 층만 쌓으면 작대가 아니냐? 예, 층만 쌓으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이든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과도하게 많은 층이 쌓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20 레이어일 때는
정답률이 오답률이 10% 정도인데 56레이어나 썼을 때는 14% 정도까지 올라가죠. 오답률이. 그래서 레이어는 레이어대로 많아가지고 학습하는데 더 비싼데 정답률은 또 정답률대로 안 나오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계속 이때까지는 잘해왔잖아요. 이때까지는 계속 올라왔고 이 다음 연도에도 152개나 썼는데 더 성능이 좋아진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뭐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과적합이 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예 56레이어란 엄청나게 큰 레이어 자체가 학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은 56레이어나 가니까 그거 저희가 경사강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었죠. 경사강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 경사가 하도 많은 레이어를 지나오다 보니까 경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사가 너무 숫자가 작아져서 학습을 하는데 쓰기 적절하지 못한 숫자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레지듀얼 커넥션입니다. 레지듀얼 커넥션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컨볼루션 층을 각각 그냥 쭉 쌓아가지고 컨볼루션하고 그 위에다 또 컨볼루션하고 뭐 풀링하고 컨볼루션하고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바로 컨볼루션 하는 중간에 기존의 데이터를 위에 더해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요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취하니까 결론적으로 나아졌죠. 무려 110 레이어나 사용하니까 지금 정답률이 7%대로 떨어졌네요. 7%대로. 그래가지고 20 레이어일 때보다 확연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거기다가 기존보다 20 레이어일 때도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많은 레이어를 쌓아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요걸 통해서 하면은 많을수록 이제 더 성능이 괜찮은 거 보이죠? 더 성능이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점이 레이어가 늘어날 때마다 계산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더욱더 계산하는데 힘들어지고 한번 결과값을 내는데도 힘들고 학습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은 과적합이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당히 잘 조절해가지고 하는 게 목표죠. 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방금 과적합 얘기를 들으면 얘는 어떻게 과적합이 안 걸렸냐?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알렉스넷은 제가 말했듯이 6천만 개나 되는 뉴런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이 밑에는 뭐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을 거고 앞으로 나올 뭐 100, 여기서 봤을 때 2015년부터 이미 레이어가 100개를 넘어섰어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드랍아웃입니다. 저번 수업인가 설명했었죠. 드랍아웃에 대해서 몇몇의 뉴런을 끄고 몇몇의 뉴런을 켜서 여기서는 50% 확률로 끄고 50% 확률로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각각의 뉴런들이 제어하고 동시에 속도도 약간의 상승을 시킵니다. 아, 그리고 드랍아웃에 대해서 약간 더 얘기를 드리자면 드랍아웃을 할 때 랜덤으로 켰다 끈다 한다 했 켰다 껐다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테스트할 때 그냥 운빨 개만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운빨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랍아웃을 하고 나서 테스트할 때는 그 드랍아웃의 확률을 그냥 전체 아웃풋에 곱해줘가지고 모든 뉴런이 동작하는데 좀 더 약하게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0.5의 확률로 드랍아웃이 작동이 되니까 그냥 전체 뉴런에다가 아웃풋에 곱하기 0.5를 해서 그냥 원래 아웃풋이랑 비슷하도록 설계를 해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드랍아웃이 작동하는 약간 자세한 것들. 그래서 이제 110 레이어인데 여기서 그냥 그럼 우리 그냥 1000 레이어, 만 레이어 하면은 뭐 언젠가는 잘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은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성능과 저희가 줄 수 있는 컴퓨터 리소스를 잘 파악해서 적당히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그 대표적인 뭐 알렉스넷과 구글넷 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넷 말고도 CNN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우 많아서 이제 모바일 같은 굉장히 제한된 컴퓨팅 파워를 가진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쪼매난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방금 말했듯이 컴퓨팅 파워가 짱짱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데이터에 최적화된 거, 저런 데이터에 최적화된 거, 어쨌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CNN 종류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이제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CNN이 하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목적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 마지막으로 빠르게 하고 마칠 건데, 파인 튜닝이 저희가 이 엄청 커다란 뉴럴 네트워크를 전부 다 학습시키기에는 저희 일반적인 노트북으로는 불가능하죠. 너무나도 힘들고 거기다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위에 대부분의 뉴런들은 프리즈에 넣어가지고 더 이상 학습하지 않고 이 고정으로 해둔 뒤에 저희가 원하는 마지막 하나의 레이어에만 이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서 학습을 하면은 저희가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원하는 정도의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줌이 곧 꺼질 건데 좀 이따가 다시 여러분 초대할게요. 나중에 질문은 조금 이따가 받을게요.